지금 53세시고, 네, 네. 지금 현재 한 세 500 정도 월 수입이 있으시고, 네, 지출이 한 300만 원 정도 있으신 네, 거고요. 네. 그리고 58세 퇴사하시고 싶으신 거고, 예, 예. 그 퇴사 후 생활비 목표가 450만 원이라고 네, 적으셨어요. 요 네. 궁금한 게 국민연금 포함인가요? 아니면 빼고인가요? 58세부터 63세까지는 빼고, 음, 음, 음. 국민연금 빼고, 63세부터 국민연금 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어쨌거나 한 달에 이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국민연금 포함해서 그 이후에는. 네, 네네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보니까 주식이 6,500, 연금보험을 해약할 경우 1억 8천,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 1억 있고, 퇴직금은 IRP 계좌에 있는 건가요? 지금 DB형입니다. 아, DB형이세요? 네, 네네. DB형에 1억 정도 있으시고, 예금이 4천 있으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퇴사 후에 1년에 4, 5개월은 해외살이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구체적으로 알아본 게 있으세요? 아, 그냥 요즘 이제 유튜브로 조금 보고 있고, 해외 나가서 이제 한 달 살기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보고 있고, 또 집사람이 소원이 한 달 살기라서, 이게 꼭, 음, 집사람하고 꼭 하고 싶어갖고, 요거 같은 게 그냥 유튜브로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아, 있고, 네. 뭐, 거기에서 얻는 정보 갖고, 뭐, 얘기 나누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지금 갖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지 좀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 알아보고는 이랬습니다. 저도 나중에 하고 싶어가지고 정보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어요. 아, 유튜브 상에 뭐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거 음, 보고 음. 뭐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는데 막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뭐 많이 알아본 건 아닌데, 음. 만약에 국내에서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생활비 준비할 수 있으면 이 돈이면 해외에서 충분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아주 뭐, 선진국만 아니면. 네. 그죠? 네. 저도 진짜 저기 서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조금 이 정도 갖고 이 생활비 자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비행기 그쵸, 그쵸. 표에다가 예,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약간의 현금은 더 들어가는데 음. 한 달 동안의 생활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그쵸.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게요. 네, 음, 여기 엑셀 파일 보이시죠? 네. 지금 53세시면 몇 년생이신 거죠? 70년 개띠요. 네, 알겠습니다. 고, 여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가요. 네, 맨 위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은 2.1%라고 가정을 했는데 요 근거는 이제 과거 23년간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그대로 네, 는 거고요. 그리고 53세이시고 남자분이시면 기대연명이 82세 정도 되세요. 네, 평균적으로 이 정도까지 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은퇴 나이를 58세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축 가능한 기간이 이제 5년이고 은퇴 후에 24년을 이 돈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DB형이라고 하셨죠. 네. 현재 직장에 재직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은 30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고, 은퇴 후에 450만 원 정도. 은퇴 후에 450이면 이제 58세 시점에서는 이게 490만 원 정도 되고요. 미래 아, 가치로. 네. 네, 그리고 사망 시점에는 82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금융자산이 어 DB 빼고 하면 3억 8,500 정도 되거든요. 네, 8,500이시고
DB는 일단은 놔두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금으로 놔뒀을 때 예금 금리는 3.3%로 가정했어요. 네. 이것도 과거에 23년 동안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8%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나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고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금액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아마 이게 예금으로 하는 경우랑 투자로 하는 경우랑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예.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고, 예금으로 하게 되면 200만 원 넘어가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은퇴 후 생활비 총액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 450만 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돈을 썼을 때 18억 8천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거를 현재 나이 기준으로 하면 17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 돈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 보통 투자를 안 할 경우에는 뭐 예금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예금으로 하면 돈을 되게 많이 모아야 돼서 시간이 오래 그래. 조금 기다려 보시고, 요게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20대나 30대 초반 이런 분들 하면, 어떤 분들은 DC형으로 이제 퇴직금이 들어오는 경우에 DC형만 굴려도 노후 준비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사회초년생이니까 쓰는 돈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기 쓰는 수준에 맞춰서 노후에도 그 정도 쓰면 좋겠다 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저축 없이도 노후 준비가 되는 뭐 그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금으로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예금을 해야 되는.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58세까지 1,000만 원씩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연금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네, 국민연금 없고 뭐 주택연금도 없고 온리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아, 앞으로 받을 월급만 그 가지고 했을 때 현금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주식, 연금보험 해약하고 예.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도 굴리고 예금도 투자로 굴리는 걸 가정한 아, 거예요. 아, DB는 지금 요거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네. DC 경우에는 어 270 정도 투자를 매달 하셔야 되는 걸로 나와요. 네. 한 달에 270 정도는 200 정도 저축이 가능하다고 이제 아까는 얘기를 이- 해주셨고요. 제가 저기 회사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지금 매트라이프의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월 한 190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 그러고 190이요? 네네. 잠시만요. 그거는 회사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따로 아, 아까 비과세 연금보험 뭐 예, 해약시라고 제가 쓴 거 1억 있잖아요. 8천, 예, 1억 8천. 예. 그게 제가 지금 불입하고 있는 건데 10년 이상 지나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해약하면 그 아, 정도 받는다고 나와서 그렇게 쓴 거거든요. 여기에 한 달에 190씩 넣고 계세요? 네네. 네. 일단은 시뮬레이션이 끝나서 한번 이제 결과를 보면 지금 DB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근속 연수에다가 그 최종 3개월 급여 평균이 곱해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급여는 통계값을 그냥 쓴 거예요, 이게. 현재 수입 소비가 음, 53세 남자의 평균적인 수입, 그리고 평균적인 소비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값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일단은 그
연금보험 해약했다라고 가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DB로 했을 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8%로 굴리고. 8%로. 네. 이거 지금 국민연금 계산 안 한 거예요? 네. 순수하게 내 힘으로 하는 거. 네. 네. 근데 지금 비과세 연금보험에 190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연금보험하고 네. 연금저축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연금저축 펀드가 있어요. 네. 네. 요거 비교한 영상 안 보셨죠, 혹시? 제 어, 유튜브에서. 아니, 받는, 제가 네네. 굉장히 이거 연금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서 네네네. 여기저기 많이 봤거든요. 네. 작가님 거도 물론 봤고. 네. 그 펀드하고 보험 이거 비교하고 어떤 게 낫다고 얘기 들은 거는 뭐 펀드가 훨씬 좋다고 얘긴 네. 들었고. 네. 그게 제가 보험 상품이 그게 그냥 생명보험 회사 거거든요. 네. 네. 생명보험, 네. 연금보험, 비과세 맞아요. 네네. 맞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연금보험 상품이 비과세인 건 네. 맞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수익이 일단 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찍은 영상의 핵심은 수익이 너무 안 난다는 거예요. 예. 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연금저축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종합소득세 내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고, 세금을 내더라도, 종소세나 분리과세를 내더라도 연금저축 펀드로 굴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이제 저의 영상의 결론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금보험을, 어, 옮기셔가지고, 네, 연금저축 펀드로 굴리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연금보험에 넣었던 190만 원이 세이브 되잖아요. 네네. 그 190이랑 현재 저축 가능한 200이면 390만 원이세요. 아니, 그 200만 원이 아마 저기 퇴직연금은 빼고 한 거거든요. 퇴직연금하고 IRP 빼고.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수 현재, 메트라이프 쪽에만 들어가는 거고, 네. 제가 퇴직연금하고 IRP는 지금 한도까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까지 그거는, 합치면 거의 한 270만 원 좀 넘게는 들어갈 그래서 수 있는. 일단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어,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노후를 위해서 저축,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 정도 만들 수 있냐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네네. 500 벌어서 300 쓰면 200 남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저축 혹은 투자할 수 있는 게. 네네네. 근데 200으로는 여기 이 금액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연금보험에 들어가는 190만 원을 네. 투자로 돌리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400 가까이를 저축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이 금액을 초과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지금부터 58세까지 한 달에 300 정도를 추가로 투자를 하고 네. 이 300에는 연금저축 IRP 들어가는 거 다 포함이에요. 네. 어쨌거나 내 돈 중에 매달 300만 원 추가 투자를 하면 8% 정도 수익으로 굴리게 되면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 없이도 어, 4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이시죠? 네.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이 예금으로 준비하는 거고 네. 그 되게 많이 준비해야 돼요. 아, 여기 네. 네, 왼쪽에 보시면 은퇴 시점 총 자산이라는 항목 있잖아요. 네. 예금으로 준비하시면 13억을 은퇴 시점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투자를 겸하시면 8억 정도만 모으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4억 정도 모아 있으시잖아요. 네. 금융자산이. 네. 네. 그러니까 추가로 모을 게 한 4억 정도 되는데 요거를 매달 300만 원 정도 추가로 투자를 하고 네. 기존 자산을 굴리면 58세에 요게 준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매달 450만 원씩 찾았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은퇴 크레바스랑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감안하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죠? 근데 만약에 63세부터 받으시나요? 네. 그때부터 국민연금 받는 거는 보너스처럼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음, 조금 희망적이었나요? 네, 수익률도 8%가 네.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좀 수익률 그럴, 8% 내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8%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제 계좌 인증하고 이런 것도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 봤습니다. 이제 7% 후반대 나오는데, 거기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같은 거를 포함을 안 시킨 수익률이거든요. 네. 포함하게 되면 더 올라가긴 하는데, 8%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좀 줄여볼까요? 이거 뭐 줄여 시뮬레이션 하면 되고, 근데 요 정도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나이가 있으시지만 어쨌거나 사망 시까지 30년 남았잖아요. 네. 투자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을 그냥 놀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이 130조 정도, 130조 원 정도 네.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재산의 90%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거래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이기는 거고, 그래서 투자를 이제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은 어 8% 수익률이 이걸 낮추면 금액이 좀 더 불어나요. 그럼 요 8%, 한번 해볼까요? 8% 수익이 네, 30년 동안의 수익을 계속 이제, 맞습니다. 30년 동안. 네, 계속 그 뭐 중간에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있겠지만 평균 네. 8%가 나온다고 가정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투자는 이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300만 원인데 어 연금보험에 190을 안 넣으시면 투자할 수 있는 네. 게 더 많으시잖아요. 39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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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90을 넣으시고 여유롭게 준비하는 게 낫죠. 네. 그렇죠. 수익률이 좀 빠지더라도 이 자금을 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금액을 더 넣어서 네. 넣으면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네.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요거 네. 한번 7 정도로 내려볼까요? 7%로 내려서 시뮬레이션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 투자를 겸하시면 지금 58세 퇴사도 가능하시고 사망 시까지 한 달에 450 정도의 생활 수준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좋은 건 여기 국민연금 포함 안 돼 있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 조금 안 좋아져서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받는 걸 포함하게 되면 450이 아니라 두 분 합쳐서 한 280 정도 국민연금 받으시게 되면 생각보다 네, 네.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셔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국민연금 연금 계약하는 거는 이제 소식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얼마나 뭐 일단은 금액을 줄이는 거는 크게 언급 안 되는 것 같고 수령 기 이제 수령 시점을 늦추고 더 내고 약간 이것만 언급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유동적이어서 시뮬레이션에는 넣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거 빼고 이제 계산 이제 시뮬레이션 만든 거고 그거 이제 국민연금 또 이제 지금 30대한테는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긴. 못 받는다고 가정하고 네. 나머지만으로도 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뭐 아직까진 괜찮으시니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국민연금까지 받으시면 네. 미국도 가능하시겠네요. 지금 이 상태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면은 뭐 어디든 못 갈 데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물가 상승도 반영한 거고 예. 그리고 뭐 하나 저기 가정 중에 하나는 여자가 남자보다 5년 이상 더 산대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82세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사모님 기준으로 하면 이제 조금 더 좀, 네. 하면 되고,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받게 되면 생활비를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르지 않는 잔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딱 체크했다고 해서 이대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뭐 건강검진 받듯이 체크를 하시면서 계획대로 모이고 있는지, 그래 뭐 수익률이 조금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이런 걸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7% 아직 여기까지 안 갔네요. 음. 네. 그 투자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예금으로 다 했고, 아, 네. 50 넘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네네네. 좀 늦었죠. 네. 다른 2, 3, 사람보다 좀 그냥 안전한 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제 집사람하고 저희하고 이게 생각이 맞아서 다른 건 못하고 그냥 예금 넣고 뭐 이런 거 조금 예전에 한번 ELS 한번 잘못했다가 아,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한번 손해 날 뻔해갖고 그것 네. 때문에 겨우 마지막 한 두세 달 남겨놓고 겨우 본전 찾을 수 있게끔 올라갔고 겨우 찾았거든요. 네. 그 ELS 잘못 다음부터는 들어가면, 네.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금만 하지 안전하게 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다가 어쨌든 코로나 때 저희가 이게 좀 주식을 좀 하다가 이제 연금 저쪽 보험이었는데 펀드로 바꿨거든요. 네. 보험이었는데 펀드로 바꾸면서 이제 뭐 펀드 투자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조금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작가님도 많이 하신 거 올레더 있잖아요. 올레더 처음에 올레더 했고 그러다가 수익률이 조금 안 좋길래 그냥 60대 40으로 지금은 바꿔놨거든요. 네. 그러고 나머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금으로만 한 20년을 예금을 했고. 네. 아마 투자를 조금 하셨으면, 네. 네, 훨씬 여유롭긴 했을 텐데, 예, 지금이라도 안 늦은 게, 일단 모아놓으신 것도 적지 않고, 그리고, 네. 여기, 수익률 7%로 하니까 투자해야 되는 게 420만 원? 조금 네, 올라가죠? 네, 네네네네. 아까보다. 네, 네. 아까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막 6%, 5% 내리면 이거 확 올라가요. 네, 네. 그렇다고 수익률이 뭐 10%, 20% 나진 않으니까,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직접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수익 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 때문에 뭐 7%, 8%대로 이제 그냥 고정시켜 놓고 이제 나머지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떠세요? 뭐 할 수 있는 범위이신가요? 어, 계속 제가 살 때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400만 원씩.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400만 아니, 원은 예. 58세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 58세까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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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니, 이거 가능하겠는데요? 제가? 가능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막 네, 예금에도 4천 있고, 예, 그리고 연금보험은 해약하시는 걸로 이제 가정해서 돌린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뭐 420 정도는 가능하시니까 수익률이 네, 뭐 8%뭐 이렇게 낮으면 또 훨씬 줄어드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국민연금도 계산 안 했으니까. 네, 네. 요거를 이제 줄이면 은퇴 후 월 생활비를 국민연금 빼고 하면 엄청 줄어들어요. 네, 아, 금액이. 네네네. 한번 해봐 드릴까요? 네네, 한 번만. 네. 그러면 국민연금 280 정도라고 써주셔가지고 네, 여기서 280 빼면 1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해볼게요. 은퇴 후 생활비 한 200 정도로 할게요. 네네, 넉넉하게 해서 이거를 돌려보면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했기 때문에 금액도 훨씬 줄어드네요. 어, 예금 137만 원만 하면 되는데요.
아까 1,000만 원 넘지 않았나요? 천 얼마 했었는데. 네, 네, 네. 네. 그리고 어, 투자는 더 안 해도 되게 나오는데요. 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은퇴 후에 네. 국민연금 빼고 내가 네. 모으는 개인연금이나 뭐 이런 것만 투자하는 것만 가지고 한 달에 200씩 찾을 거면 투자로 굴리면 한 푼도 투자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있는 현금으로만 해도 된다는 건 말씀이신 지금 거죠? 3억 8천 있잖아요. 네네네. 연금보험 해약한 거 포함해서 네네. 주식, 연저펀, 예금에 있는 거 네. 그것만 해서 3억 8천 정도 되시는데 이것만 굴려도 네. 어, 58세부터 네. 죽을 때까지 한 달에 200씩 현재 시세로 찾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제가 58세부터 63세까지는 국민연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네, 이, 그때, 이 그래프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아까랑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네네. 이 노란색이 예금인데 예금은 어차피 없어지고 네. 이 파란색이 투자거든요. 네. 투자는 지금 어 여기 58세에서 은퇴하시고 돈이 계속 불어나요. 왜 어,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네. 은퇴 시점에 총 자산이 네. 5억 3천 정도 되시는데 네. 여기서 7% 수익이 나잖아요. 네. 7호 35잖아요. 네. 3,500만 원. 네, 3천. 3,500만 원보다 생활비가 적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필요 생활비를 찾았어도 여기 보세요. 네. 지금 58세에 지금 네. 200만 원이 58세에 222만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2,40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자가 3,500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어, 나는 거 다 안 찾았어도 어, 생활비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수익 그건 난 다 걸로 쓰고도 남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음, 퇴직 시점에 지금 이게 심플하게 이해되는 게 지금 3억 8천이 네. 퇴직 시점까지 굴러가면 5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때까지 굴러가면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어,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네. 근데 이렇게 7%면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건가요? 72 법칙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러면 10년에 두 네. 배 되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아, 3억 8천이 10년이면 7억 5천이 되는데 5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아,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네. 네. 그래서 5억 정도 되는 거죠. 네. 5억에서 7%면 5, 7, 35, 3,5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수익만 그거보다 생활비가 더 덜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을 다 안 찾아 쓰고 재투자 되겠죠? 네. 그래서 돈이 이렇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사망 시점에 7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세까지 살아계시면 이게 10억이 넘죠. 끝에가. 어, 그죠? 사망시 잔고가 더 많네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계속 불어나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마르고 이 돈이 계속 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분 것까지 다 해결되죠. 네. 네. 오래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작가님 궁금한 게 네. 제가 솔직히 7%를 낼 자신이 없거든요. 어, 지금도. 7%는 네. 그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안전한 거 뭐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작가님도 그렇고 뭐 강환국 작가님도 네. 이 올레드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올레더를 추천하는 이유는 개인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서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나는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저 네. 정도까지 수익이 나나? 제가 네. 1년을 좀 넘게 이제 잠깐 했는데 그때는 워낙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질 때 한 거라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이 조금 안 좋아져서 그냥 제가 60대 40도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60 가져가고 채권을 40 가져가는 걸로 했거든요. 6대4는 안 좋습니다. 좋나요? 네. 안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작년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주식이랑 채권이 다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6대4는 안 좋은 거예요. 주식 채권만 갖고 계시잖아요. 예. 훨씬 더 분산하셔야 돼요.
어, 달러도 가져가고 금도 가져가고 해외도 분산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처럼 네. 자산 배분했는데 어? 마법의 영웅 굴리기 책 보고 했는데 예, 나 손실이다 이런 분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분석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그래서 2, 봤습니다. 3년 됐고 예, 뭔가 적립식으로 계속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난 게 맞아요. 예, 네. 그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시기적으로 되게 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예, 진짜 그런 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책이나 뭐 영상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손실가는 기간, 최장 손실 기간 같은 걸 많이 써놓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전략이든 이걸 분석을 할 때 만약에 그게 먼저 제시가 되어 있었다면 손실 가는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 타이밍에 들어가면 3년은 마이너스 날 수 있구나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책에는 있지만 잠깐 봤지만 그냥 모르겠고 딱 돈 넣었는데 왜 7%안 나와, 8%안 나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략이 수익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못 폈었기 때문에 수익을 못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식 국채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자산 배분해서 떠났거든요. 아, 너네도 별거 없네. 너네 손실 안 나냐?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그리고 네, 나서 올 초부터 한 3, 4개월, 5개월 동안 자산 배분 수익률이 뭐 안 나도 5%? 저 같은 경우에 한 10%? 이게 항상 왜 그러냐면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할 때 팍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시장이 안 좋으니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내가 일단 돈을 뺐다가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엄청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이거든요. 음, 대부분의 상승장의 초입기에 바짝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어차피 못 맞추는데 나는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냥 계속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제 말에 귀를 안 기울이죠. 왜냐면 일단 자기 계좌 마이너스 났고 아, 난 모르겠다. 뭐 너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제일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 투자 방법은 3년 이상 가져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깔고 가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다가 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영상을 봐요. 혹은 다른 책을 봐요. 그러면 그걸로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항상 약간 후행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보통 실수가 많이 나요. 그 마젤란 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피터 린치가 네, 네, 운영했었잖아요. 네, 그 마젤란 펀드가 13년 동안 연 29%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네, 주가 지수보다 2배 정도 이상? 네, 그래서 엄청 좋은 성과를 냈는데 피터 린치가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운영했던 기간에 고객들 수익을 체크를 해봤대요. 근데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난 거예요. 왜냐면 그 펀드는 잘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펀드가 이렇게 성과가 좋을 때 들어가요. 돈을 넣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가다가 꺾어지잖아요. 네, 그럼 내 거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사람 계좌는 그냥 마이너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또 들어가요. 그 빠지면 또 팔아요. 네, 그래서 그 전설적인 펀드의 고객들도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결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욕하죠. 아, 나 마젤란 해가지고 손실 났다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그 마젤란 펀드에 넣어서 피터 린치를 믿고 투자를 했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거든요. 그 자산 배분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어, 자, 그 작년 같은 경우가 근 2, 30년 데이터 다 분석해 보면 자산 배분의 최악의 해였어요. 작년에가요? 네. 미국에 있는 자산 배분 ETF가 100개가 넘거든요. 네, 제가 상위 ETF들도 분석해 봤고 자산 배분형 펀드들도 미국과 한국 거 이제 분석을 해 보는데 다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국제가 그렇게 같이 확 무너지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시장을 우리는 어차피 예측하지 못하니까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예, 그 상황에서 이제 확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투자 철학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자기 투자 철학이 확고한 사람은 뭐, 뭐 원래 이런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그냥 가버리면 수익이 회복될 때 그 수익이 이제 나한테 오는데 거기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게 제가 투자를 많이 이런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안 해봐서 네네네, 그냥 그 맞습니다. 계좌 보고 마이너스 나는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조급해져 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 연배가 있으시지만 아직 30년을 더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3년 뭐 약간 손실을 본 것도 괜찮다고 전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뭐 상가를 확 사셨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주식 하셔가지고 뭐 반토막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뭐 1, 20% 손실 보셨을 수 있는데 네, 그 손실은 정도는 났습니다. 지금 주식 계좌. 그렇죠. 손실 날 수 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이제 복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산 배분 예를 들어서 뭐 제 책을 보고 했는데 이 사람 김성희 작가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손실이 내 계좌엔 찍혀 있지만 이 전략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럼 나 이걸로 그냥 계속 밀고 가야겠다. 라고 하시면 가는 거거든요.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복기를 해보셔가지고 내가 뭐 6개월 전에 의사결정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건 내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다고 하면 그 주식 가지고 계신 거를 계속 그렇 본인의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음, 만약에 손실이 났는데 모르겠다. 약간 이러면 이제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났는데 내가 누구 말 듣고 한 거야. 그럼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음, 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믿을 만한 어떤 그런 투자 전문가가 있는지 본인께서 그리고 자기랑 핏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 뭐, 뭐 신뢰해서 할 수 있겠다. 뭐 금융회사도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는지 이제 잘 판단해 보시고 공부는 좀 하셔야 됩니다. 아직 일단 퇴직하실 때까지 한 5년 남으셨잖아요. 네, 투자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회사나 누구한테 맡길 때도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투자 경력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짧진 않지만 그 3년의 시간 동안 좀 여러 가지 겪으셨잖아요. 네, 급등장도 보고 급락장도 보고. 네. 근데 시장은 계속 그걸 반복해요. 음, 예.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MDD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뭐 손실 기간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들어가면 요 위험한 상황에서 못 견뎌가지고 그 수익 달성될 때까지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못 기다려서 이제 중간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고민해 보시는데 만약에 이제 자산 배분 투자가 괜찮다. 일단은 자산 배분 투자를 하세요. 일단은 주식은 뭐 해보셔도 돼요. 네. 그거는 제가 뭐 말리지는 못하니까 그 대신에 연금저축 펀드에 있는 거는 어차피 개별주 안 되잖아요. 예. 네, 그거는 자산 배분하세요. 음. 네, 최소한. 네. 그 자산 배분이라는 게 그 올레드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 네네. 뭐 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전략들을 보시고 하셔도 네, 되고 네, 강욱 작가님이 뭐 얘기하시는 것도 이제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강욱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포트를 뭐 이렇게 데이터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 작가님이 한 거하고 강화국 작가님 한 거 두 개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맞춰서 그때 자산 배분해서 넣었거든요. 네. 올레더. 네. 근데 틀린데요? 저랑 강욱 작가님 포트가 좀 달라요. 근데 저기 우리나라 ETF로 할 수 있는 거 네, 작가님이 네. 이렇게 해주신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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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강욱 작가님은 제가 만든 포트에서 현금 비중을 빼거나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 보시면 그런 말씀하세요. 강욱 작가님도. 어, 네. 근데 약간 달라요. 약간 그, 다르고, 어, 네. 그래서, 네. 그렇고,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는 계속 하시면, 제 보면 뭐 7, 8%저 난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으신데요? 그죠? 이 표 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하나 묻고 싶은 게, 네. 지금 제가 이제 보험을 해약해서 목돈으로 갖고 있었을 때, 네. 그거를 한 번에 거치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적립식으로 하는지 어떤 쪽이 더 나을까요? 음. 그거는? 이게 거치식하고 적립식은 표현이 이제 조금 다른데요. 모든 대부분의 투자는 이제 거치식이에요. 아, 적립식이란 단어는 금융회사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어, 자,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번 달에 월급 쓰고 돈이 100만 원 남았어요. 100만 원을 예금을 하든 뭐 투자 계좌에 넣든 넣었어요. 이거 거치식이거든요. 근데 아, 예, 금융회사에서는 적립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예, 그건 자기네 입장이에요. 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제 예금이라고 치고 이번 달에 100만 원 생겨서 예금 통장에 가입했어요. 다음 달에 100만 원 생겨서 또 예금 통장 계좌를 개설했어요. 거치식이죠. 네, 네, 거치식입니다. 어, 적립식이라고 한 거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이 통장에 이 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넣을 거야. 요게 적립식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적립식, 거치식이 구분이 안 되고 똑같고요. 어,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전부 다 뭐 나와가지고 적립식 하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 정확하게 이제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 적립식, 거치식이 아니고 분할 매수냐, 일시 매수냐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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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 네, 만약에 1억 8천을 만약에 그 해약해서 받았어요. 네,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냐? 이건 일시 매수. 네, 나눠서 들어가냐? 분할 매수인데 네, 내가 하는 투자 전략이 내가 하는 투자 방법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주식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답은 갈려요. 어, 근데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하면 네, 자산 배분 투자는 이렇게 부드럽게 우상향하잖아요. 네, 네, 그죠? 부드럽게 네, 우상향하죠. 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엑셀 보이시죠? 네, 네. 내가 하는 투자가 막 이런 투자예요. 네, 그러면 매수 시점은 여기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엄청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점인지 아니 더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그런 타이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자산 배분에서는 이렇게 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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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산 배분 투자는. 네, 그럼 이 투자 기간 중에 어디가 제일 쌉니까? 지금이 제일 네, 싸잖아요. 네, 지금이 제일 싼 거죠. 네, 그게 지금 들어가야죠. 음,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죠? 네,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의 가정이 뭐냐면 우리는 타이밍을 모른다. 음, 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타이밍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산 배분 투자하는데도. 자산 배분 투자하는데 지금은 주식이 약간 올라가지고 조금 잠잠해진 다음에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 대답은 뭐냐면 그걸 알면 자산 배분 할 필요가 없다. 그잖아요? 그걸 네, 알면 주식이 쌀 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산 배분하는 거고 자산 배분에서도 당연히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언듈레이션이 있는데 요때 들어가면 좋지만 그걸 모르니 들어간다. 내가 하필 들어갔는데 이렇게 내려간 게 2022년이거든요.
그죠? 제가 이제 계좌 인증하면서 그래프 계속 올리잖아요. 제 계좌 네네네. 그래프. 그러면 네. 2019년에 쫙 가다가 2020년에 훅 떨어져요. 코로나 네. 때. 그 다음에 2020년 하반기, 2021년 쭉 가다가 2022년에 쭉 떨어져요. 그때 22년, 23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2019년 실제로 이때 시점에서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들어간 거죠. 네. 네. 여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년 말이 여기거든요. 작년 말 시점에서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어, 일단 모르겠지만, 일단 싼 것 같다. 유난히. 자산 배분이 싼 것 같다. 음, 네, 자산 배분 전략이 싼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점에 2021년 하반기에 지금 자산 배분이 비싼 것 같다. 얘기하기 쉽지 않죠. 모르니까. 네, 저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계열을 길게 보면, 멀리서 보면 지금이 싼 거잖아요. 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게 뭐 엄청 많아요, 뭐가. 그래서 이제 자산배분 투자는 이제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 멀리서 보고 지금 싸네. 이 전략은 지금이 싸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음, 네. 음, 그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고 내일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 또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뿐만 아니고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네. 또 막 또 무슨 뉴스가 터져가지고 뭐 중국이 또 부도나네 어쩌네 뭐 이런 뉴스 터지면 또 이제 불안해지고 그러면 또 다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 올 네. 거라고. 네. 작년 내내 그 얘기했거든요. 재작년부터. 근데 뭐 원래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하락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뭐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엄청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그런 영상이나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폭락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주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주식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주식시장. 네. 근데 자산 배분 투자자는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채권도 있고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락장 초반에는 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금이 한 15% 20% 정도 올랐던 것 같고 작년 9월 10월에는 달러가 많이 올랐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주식 국채가 다 하락했지만 네, 포트폴리오 자체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걸 미리 갖고 가는 거거든요. 타이밍을 모르니까. 네.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실 거예요. 공부도 좀 계속 책도 보시고, 네, 공부도 하시고. 네. 아마 제가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그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회사 가면 처음에 회사 일 하나도 모르잖아요. 네. 그 맨땅에 배우잖아요. 네. 사수한테 욕먹고 배우잖아요. 왜냐? 돈 벌기 위해서. 그죠? 그죠. 그럼 투자도 똑같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배워야죠. 처음에는 깨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깨지고 어, 계속 회사 다닐 때 업무 배우던 거에 정말 한 반만 투자해도 충분히 투자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금융 공부를 너무 등한시하니까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엄청 후회되더라. 네네네. 은퇴자 설문조사 같은 걸 봐도 그런 얘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아직 젊으시니까요. 네. 아직, 충분히 가능하시죠. 아직 네. 젊다. 왜냐하면 퇴사할 때까지 5년 정도 더 일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모아놓은 것도 적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뭐 적절하게 굴리기만 해도 네, 국민연금 빼고도 나쁘지 않고 국민연금 포함하면 뭐 노후에 원하시는 그런 한 달에 4, 500 정도의 생활비는 충분히 준비가 되실 것 같거든요.
음, 아까 보셨으니까 이해되시잖아요. 네네. 시뮬레이션 한 거 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200을 목표로 하면 투자를 하나도 안 해도 되지만 450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네, 한 400 정도 계속 넣으시면서 음, 투자하시고 네, 수익 내시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포함 안 된 시뮬레이션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면 나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저기, 희망이 아니, 생기셨어요? 예. 아유, 일단은 국민연금 합치고 나니까 그래도 이게 조금 현실감이 좀 오고, 네네. 이제 국민연금을 빼면은 조금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근데 일단 요거는, 연금보험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저는 제가 일단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네, 네. 그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물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기간이나 이런 게 다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되지만 그냥 연금저축 펀드로 굴린 다음에 세금 1,000만 원 내면 되거든요. 네. 네. 연금보험은 1,300 받고 연금저축은 6,000 받는 드니까. 네. 예,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굴리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다. 그럼 혹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원래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전하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MDD가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괜찮을 것 같을지. 저는 그렇게 추천하죠. 왜냐면 제가 그걸 공부를 하고 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책을 쓰고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책 같은 걸 보시고 충분히 이제 습득을 하셔야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학습은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해보고 계시니까 예. 네, 그렇게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60대 40은 추천 안 하시네요? 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까지 하시면. 왜냐면 그건 예, 아주 오래된 건데 예. 단점을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식 단점이 국채밖에 뭔가? 없잖아요. 주식 국채밖에 없어요. 네네네. 주식 국채가 다 빠지면 괴롭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작년이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더 분산해야 되는데 음, 어떤 걸로 분산하냐? 대체 투자를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대체 음, 투자에 달러 같은 게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주식 국채도 국내나 뭐 미국에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글로벌 분산해야 된다는 거. 음. 네. 아, 예, 제가 이번 달 말이나 해서 네. 마법의 연금 굴리기 개정판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책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뭐 만나 뵌 건 아니고 그 책을 또 보시면서 공부해 네네네네. 보시고 뭐 강욱 작가님이나 다른 분들 책 공부해 보시고 네. 아 내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하시면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금융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유튜브 많이 보겠습니다. 작가님 거. 알겠습니다.